어떻게 지내셨어요? 최근에 뭐 어떤 프로젝트가 있었나요? 네, 최근에 리스타일이라고요. 네. 현대자동차에서 하는 그 ESG 환경 캠페인 일환으로 패션하고 또 이 랩토버 버려진 천들하고 어떻게 융합을 해서 환경에 이로운 그런 프로젝트를 할 수 있나에 고민하는 그런 캠페인이었는데 그거 이제 끝나고 또 다음 프로젝트가 8월 달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쉬면서 그동안 뭘 어떻게 했나 한번 생각하는 기간. 그래서 지금 되게 편안할 때 선생님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스타일리스트부터 시작하셨는데요. 네. 그 스타일리스트라 그러면 사실 어떤 제한되어진 네. 그런 직업 같아서 눈에 보여요.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근데 그 다음에 지금 확장이 돼서 아트 디렉터 또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되셨는데 그 스타일리스트가 누구나 되는 건 아니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게 제일 궁금해요. 사실 이제 선생님 인터뷰 잡히고 제가 선생님 책을 읽고 너무 저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 결혼하기 전에는 패션 디자이너로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뭐 촬영할 때 카탈로그 촬영한 경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 다 이제 접어두고 아이들 키우다가 이제 애가 좀 크니까 계속 이 나가고 싶은 탈출본. 정당한 이유로 네. 잡지사를 그냥 찾아갔어요. 제가 이런 스타일링 할 수 있다. 그런데 또 뭐 어수룩하게 또 잡지사에서 받아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일을 해가면서 차츰차츰 보이기 시작하는 것들이 있어요. 뭔가 그 인간 내면에 있는 의지가 그 사람의 삶을 바꾼다라는 옷을 가져와서 모델한테 입히고 어느 배경에 세우고 이러면서 이 배경에는 이 모델이 이 옷엔 이런 장소가 더 어울리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확장하는 어떤 근육을 키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늘 생각했던 거는 패션 저 너머에 뭐가 있지 않을까? 가보지 않은 어떤 곳, 도시마다 가는 곳마다 갤러리를 찾아 헤매고 그런 번거로움을 다 하면서 그 뭔가를 계속 찾으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 그게 전시가 저하고 굉장히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스타일링도 하고 패션 사진 디렉팅도 하면서 어떤 것도 있고 잡지사랑 일을 하면서 어떤 홍보가 필요한지 이것까지가 이렇게 눈에 들어오면서 이거를 망라하는 일은 전시가 아닐까. 선생님이 지금 한 분야에서 꽤 오랫동안 일을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그냥 생각하기에도 그거는 기본적인 실력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관계 뭐 이런 것들이 다 이거 협업이니까 예술가들이 얼마나 뾰족해요. 그 사람들을 다 이렇게 모아놓고 그를 이제 리드해서 한 지점으로 가야 되는 거. 그 선생님의 리더십, 인간관계 뭐 이런 것들이 대단할 것 같아요. 저는 그게 팀워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변에 좋은 사람 챙기는 거, 그게 첫 번째 덕목이다라고 대답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선생님 질문 주시니까 제가 그거랑 같이 말씀을 드리는데 나는 이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이 그림을 나랑 비슷하게 그려줄 사람들이 필요하거든요. 유화를 쓸 건지 수채화를 쓸 건지 자연광을 쓸 건지 조명을 쓸 건지 이제 이런 거를 저의 톤하고 맞춰줄 사람을 매번 새로 찾을 수는 없죠. 일을 하다 보면 이 사람은 내가 이 말하는 거 알아듣구나. 이 팀이 모여서 일을 하게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일할 수 있는 이유는 저를 도와줬던 수많은 어시스트들이 있어요.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지만 그 친구들이 있어서 가능했고 지금은 이제 전시면 전시, 사진 작업이나 사진 작업할 때 이제 만나는 친구들. 선생님이 갖고 계신 것 중에서도 물건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사물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간직하고 있는 사물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게 그만큼 많으신가. 요즘에는 이제 막 꽃이 피다 보니까 왜 나이 들면 꽃이 예쁘다 그러잖아요. 그 말이 와닿아서 꽃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있던 중에 한시, 우리나라 한시하고 그다음에 미나라든지 우리나라 그 고미술에 나와 있는 그런 꽃에 대한 거 뭐 이런 걸 합쳐서 낸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책도 너무 예뻐서 제가 이제 그거를 요즘은 보고 있고. 진태욱 선생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예. 선생님 셔츠는 가끔 제가 물어보는 게 있어요. 선생님 이 셔츠 안에다 뭐 철심을 넣으셨어요? 왜 이렇게 셔츠가 입으면은 태가 틀려요? 막 이러면서 항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만큼 선생님 셔츠는 좀 특별해요. 그래서 입다 보니까 셔츠를 아침에 이렇게 깨끗이 다려서 이렇게 팔을 끼는 순간 되게 기분이 좋아요. 네, 그리고 새로운 날을 시작한다니까 스웨터를 이렇게 푹 입는 것보다는 셔츠를 팔을 끼고 이렇게 단추를 잠그면서 거울을 보게 되잖아요. 그때의 나를 볼 때 스웨터만 입고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뭔가 내가 뭘 해야지라는 좀 반듯한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게 좀 스며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셔츠를 좋아해요. 선생님의 전시를 제가 한번 쭉 훑어보니까 결국은 패션과 예술 그리고 이제 그 전통 문화에 대한 것들이 포인트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랄 만한 작품들도 많았고, 근데 이거만큼은 내가 대표작이다. 제 개인적으로는 2002년 네, 이제 황학동 선생님 기억하시는 그 연탄위에 가방 올리고 하는 작업을 제가 예술이에요. 그 자체가. 그래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그거는 그냥 버려진 사물, 뭐 이거는 뭐 전혀 생명이 없는 거 이런 것들을 생명이 있게 만드는 것이 아트잖아요. 그러니까 아티스트입니다. 예. 그렇지 않고는 나는 그게 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깜짝 놀랐어요. 저는 사실은 되게 개인적이고 커머셜하지 않은 화보의 첫 번째 단추가 그 화보였거든요. 왜냐하면 뭐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89년, 90년에 시작을 했으니까 한 10년은 뭐 남의 거 카피하고 뭐 정말 비슷비슷하게 하고 막 이러다가 한 10년 또 지나니까 내가 뭐 하는 거지 싶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제가 하던 매체가 워낙 인터내셔널한 매체니까 다른 해외 화보하고 어떻게 하면 차별이 될까? 아무리 해도 우리는 그들의 스텝을 따라갈 수 없는데 그걸 부러워만 할 게 아니라 너넨 그런 스텝 있지? 우린 이런 거 할 수 있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게 2000년에 저의 화두였고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제 그런 소품들을 들고 가서 황학동에서도 찍어보고 골목에서도 찍어보고 한 이유는 그 자체가 저의 그냥 어린 시절에 대한 표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먹힐까? 이게 너무 개인적인 화보라서 이렇게 명품스럽지 않게 찍어도 괜찮을까? 굉장히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찍었던 화보인데 그게 저로서는 이제 뭔가 알을 깨고 나온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한복을 하게 된 이유는 그것도 똑같은 이유예요. 예. 걔네들이 그런 드레스에 오뚜꾸뚜루가 있다면 우리는 뭐가 있을까 생각했을 때 우리도 명품 한복이 있는데 이걸 오뚜꾸뚜루처럼 그들의 언어와 소통할 수 있게 만들어서 스타일링을 하면 어떨까. 2006년에 찍으신 그 화보는 아주 화려하고 젊은 모델들이 옷도 굉장히 레이어드하게 여러 개 입고 머리 염색도 하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곡성에서 찍으신 할머니들 한복은 그것도 물론 많이 좋지만 거기에서 말씀하신 내가 예전 같았으면 이 할머니들한테 샤넬을 드려서 좀 이거 갖고 계세요 했을 텐데 그걸 안 했다고 얘기하면서 스스로 흐뭇해 하셨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요? 사실 저도 아프리카나 뭐 다른 지역의 할머니들
뭐 할 때 샤넬백을 들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건 예의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나이 듦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모델이라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저분들의 삶을 리스펙트 해줘야 되겠다. 함부로 뭐를 이렇게 상업적인 거를 들리게 해서 그분들이 그냥 그걸로 인해서 상품화되는 거가 갑자기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분들의 이렇게 건강하게 나이 드시고 행복하신 모습을 최대한 잘 보이게 하려면 어떤 옷을 입혀야 될까? 패션 너머에 뭐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패션이 지금 보여지는 이런 피상적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다, 옷은. 그러니까 옷이 우리한테 주는 어떤 인문학적인 의미 아니면 사람의 삶에 있어서 어떤 저변에 녹아있는 추억 이런 것들을 다 소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패션에는. 그래서 그거를 접목을 해서 문화로 보여주고 싶었던 의지 이런 것 때문에 제가 갖고 있던 곳에서 머물지 않고 뭔가를 자꾸 찾으려고 했던 그 의지, 어떤 내면의 어떤 저 너머의 의지를 찾아갔던 거